무엇이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수십억을 투자하게 하여 극지 탐험에 나서게 했을까요? 1958년 USS 노틸러스가 북극 아래로 잠입했습니다. GPS도 없이 오직 소나만으로 미사일조차 보이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남극에는 379개의 숨겨진 호수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3천만 년 동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한 호수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 권력,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까요? 냉전의 잠수함에서 고대의 비밀까지 극지 탐험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다이브해보아요. 이를젠 냉전과 극지 탐험의 경쟁. 1957년 냉전은 새로운 전투의 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미사일을 쏘는 대신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지역인 북극과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얼음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과학 연구, 광물 탐사에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도시도 나무도 없고 끝없는 눈밭을 가로지르는 바람 속에서 이 얼음 풍경은 지구의 고지가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졌고 깊은 얼음층은 수천 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냉전 동안 북극은 조용한 갈등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핵 잠수함이 얼음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1958년 미국은 작전 선샤인을 시작하며 USS 노틸러스를 북극 아래로 보냈습니다. 이는 최초의 잠수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소련은 북극 3호와 같은 떠다니는 연구 기지를 배치하여 감시 플랫폼으로도 활용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남극이 인간의 정착지로부터 언타치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군사적 관심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1946년 리차드 버드 제독이 이끄는 작전 하이점프는 극지 역사상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원정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극지 탐험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북극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NOAA 보고서에 따르면 북극 해빙은 20세기 후반 평균에 비해 거의 150만 제곱킬로미터 감소했습니다. 녹아내린 얼음은 새로운 해상 경로와 에너지 자원을 드러내어 글로벌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남극은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가 연구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UN 보고서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확장된 활주로, 보강된 시설, 설명되지 않은 깊은 얼음 굴착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왜 국가들은 이렇게 적대적인 환경에서 수십억 달러, 정치적 긴장, 그리고 인명 피해를 감수하는 걸까요? USS 노틸러스를 따라 북극 아래로 가고 모든 것을 바꾼 미션을 밝혀봅시다. 2. 작전 선샤인. 모든 것을 바꾼 잠수함. 냉전의 긴장이 깊어지면서 한 선박이 조용히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USS 노틸러스는 모든 면에서 선구자였으며 극지 얼음 아래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그 불빛은 인간이 감히 들어가지 못한 어둠을 뚫고 나갔습니다. 1954년에 발사된 노틸러스는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개발한 이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놀라운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공기가 필요했던 디젤 전기 잠수함과 달리 몇 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잠수할 수 있었습니다. 1958년까지 해군은 한계를 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전 선샤인이라 부르며 잠수함을 북극 아래로 직접 보내는 야심찬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비밀 해군 기록에 따르면 116명의 승무원이 진주만에서 노틸러스를 탑승했습니다. 북극 해양의 얼음 깊이로 내려가면서 위성 내비게이션도 디지털 지도도 오직 원시적인 기기와 소나의 메아리, 그리고 최대 15피트 두께의 극지 얼음만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재앙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잘못 판단하여 얼음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압력으로 선체가 파열될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으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를 다시 쓸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1958년 8월 3일 USS 노틸러스는 지리적 북극 아래를 여행한 최초의 선박이 되었습니다. 작전 선샤인은 중요한 과학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해빙 측정, 해양 염도 프로필, 그리고 자기장 변동에 대한 정보가 그 후 현대 극지 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발견은 기후 모델을 형성하는 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5년 국립 눈과 얼음 데이터 센터 보고서는
이러한 초기 데이터가 북극 해빙 추적과 지구 해수면 영향 예측에 필수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만약 잠수함이 북극 아래에서 눈에 띄지 않게 미끄러질 수 있다면 미사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군사 교리는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냉전의 도박으로 시작된 것이 탐험의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작전 선샤인은 가장 가혹한 경계조차도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그렇게 하여 수십 년간의 평화로운 연구, 긴급한 기후 연구,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극이 우리에게 깊이를 정복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면 남극은 우리에게 문명에 거의 손대지 않은 더 이상한, 더 차가운, 더 어두운 것을 탐험하라고 도전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 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거래가 성사되었나요? 3남극 얼음 이상의 것 1400만 제곱킬로미터를 덮고 있는 남극은 얼어붙은 거인입니다. 시속 200마일에 달하는 바람과 영하 80도까지 떨어지는 기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시도 거주자도 없고 오직 얼음과 고립만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여 개의 연구기지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들은 수억 달러를 쏟아부어 얼음 시트를 뚫고 지각을 연구하고 고대 기후 기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남극은 자연의 타임캡슐입니다. 그 빙하들은 지구의 대기 데이터를 80만 년 전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음 아래에서는 연구자들이 존재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영국 남극 조사팀은 피르너 롬네 얼음 선반 아래 거의 900m 깊이의 바위에 붙어있는 해먼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인근의 먹이 공급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2024년 독일과 뉴질랜드의 과학자들은 수천만 년 동안 밀봉된 남극의 얼음 아래 호수인 머서 호수를 탐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과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생물 DNA, 대사 활동, 그리고 메탄을 먹는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DNA는 알려진 종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태계는 지각의 화학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심해 해저 열수구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위성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이상으로 더 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1959년 남극 조약은 군사 활동과 상업적 채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극지정책연구그룹의 보고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의한 증가하는 인프라 확장을 강조합니다. 위성 이미지는 업그레이드된 기지, 긴 활주로, 그리고 설명되지 않은 깊은 얼음 굴착을 보여줍니다. 나사의 극지연구부서에 따르면 남극에는 379개의 잠재적인 호수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3천만 년 이상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얼음 금고가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 고대 미생물, 혹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까요? 소련의 비밀과 조로건의 추측. 남극은 얼음과 침묵의 대륙입니다. 국가들이 이 얼음의 최전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관심이 기후 연구를 넘어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아래에 이미 묻혀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22년 조로건 경험은 한때 허구로 치부되었던 냉전 시대의 소련 이야기를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설명은 이후 여러 비밀 보고서와 정보 유출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출처에 따르면 소련 잠수부들은 남극 대양의 얼음 선반 아래에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돌탑으로 이루어진 도시, 그중 일부는 40피트가 넘는 높이로 어떤 알려진 문화와도 인식할 수 없는 기호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남극의 원주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출된 비밀 문서 조각들은 길게 늘어진 팔다리와 비인간적 특징을 가진 동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아닙니다. 공식 기록이 이 인물을 확인하지는 않지만 호수 보스토크 근처의 위성 스캔은 설명되지 않은 자기적 이상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발견은 잃어버린 문명이나 인류 이전의 무언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21년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는 남극 얼음 깊숙이 묻힌 9천만 년 된 열대 우림의 잔해를 발견하여 이 대륙이 한때 따뜻하고 번성하는 생태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돌탑은 알려지지 않은 문자, 언어적 일치가 없는 조각들, 이것은 고대 식물 이상의 것입니다. 과학의 경계에서의 신비를 제한하며 이는 정부와 연구자들,
그리고 지구의 과거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이들의 조용한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소련이 남극 아래에서 인류 또는 비인류의 잊혀진 장을 발견했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워진 문명, 아니면 고의로 숨겨진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론이 우리가 여전히 연결하려고 하는 점들을 잇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호수 속 숨겨진 생명, 남극의 광대한 얼음 시트 아래에는 기대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대기와 차단된 숨겨진 호수의 네트워크가 생명의 징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대륙 전역에서 379개 이상의 잠재적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이 호수들은 수킬로미터의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어 남극이 얼어붙고 생명이 없는 곳이라는 개념에 도전합니다. 이들은 생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역동적인 환경을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보스토크 호수는 250km에 걸쳐 있으며 깊이는 800m에 이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약 4km의 얼음 아래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깊이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초기 발견은 극한의 압력, 얼음 온도,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를 제안합니다. 일부 미생물은 심지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여 아르신과 황을 먹고 이를 화학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흥미로운 것은 휠란스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영국 남극 조사팀의 2024년 연구는 4,000개 이상의 미생물 종과 높은 농도의 용해된 유기탄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메탄 기반 생태계에 의해 지속됩니다. 이는 지구의 심해 화산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되는 조건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발견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유사한 환경이 우리 행성을 넘어 존재할 가능성입니다. 유로파와 엔셀라두스와 같은 위성은 얼음 껍질과 수면 아래의 바다를 가지고 있어 외계 생명체 탐사의 주요 후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호수 중 일부는 3,500만 년 이상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남극 얼음 아래에서 조용히 흐르는 상호 연결된 수계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빙하의 움직임, 기후 조절, 그리고 생명의 경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들이 드러낸 신비가 있습니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피라미드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를 자연 침식으로 설명하지만 그 대칭성은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이론을 불러일으키며 남극의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열대우림, 깃털별, 그리고 얼어붙은 거인들. 21년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남극 해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근처에서 보존된 9천만 년 된 열대우림입니다. 이 고대 숲은 따뜻하고 습한 기후에서 번성했으며 현대 뉴질랜드와 유사합니다. 그 시기에 여름 기온은 영하 19도까지 상승했으며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후 모델이 오랫동안 의심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생대 중기 동안 남극은 전혀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녹색이고 푸르고 완전히 얼음 시트가 없었습니다. 높은 온실가스 농도가 지구의 가장 차가운 구석까지 번성하는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지구의 과거를 넘어섭니다. 이러한 극적인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 행성과 어쩌면 다른 행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열대우림이 남극 근처에서 자랄 수 있다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와 같은 얼음 표면 아래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남극의 유일한 놀라움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륙 주변의 차가운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 생물학자들은 놀라운 심해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남극 딸기 깃털별입니다. 이 생물은 부서지기 쉬운 별 가족의 일원으로 그 선명한 색상과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능력으로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바다별과 달리 이 깃털별들은 20개의 팔을 사용하여 항해하고 먹이를 찾으며 1000m 깊이의 물속에서 떠다닙니다. 이들은 여러 남극 지역에서 발견되어 얼음 아래 숨겨진 생명의 거미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발견은 남극이 생명이 없는 황무지라는 오래된 생각에 도전합니다. 얼음 껍질 아래에는 고대 숲과 깊은 곳에서 번성하는 이동 생물들이 있는 복잡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종과 고대 유물은 생명이 어떻게 지속되고 진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영하는 깃털별을 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얼음 발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남극이 단지 얼음과 펭귄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 잊지 마세요. 7. 야생생물, 생존, 그리고 기후경고. 이제 표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존은
매일의 전투이며 적응이 전부입니다. 얼어붙은 바람을 뚫고 나가는 황제 펭귄부터 혈액에 항냉제가 있는 물고기까지 남극의 생명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챈스트랩 펭귄을 보세요. 턱 아래의 어두운 줄무늬로 인식되는 이 작은 새는 남태평양과 남극 지역의 외딴 섬과 해안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대담하여 얼음 물속을 항해하고 둥지를 방어하며 혹독한 조건에서 새끼를 기릅니다. 챈스트랩 펭귄은 번식 시즌 동안 대규모 콜로니를 형성합니다. 수컷이 둥지를 만들고 암컷이 도착하여 알을 낳고 두 부모가 번갈아 새끼를 지킵니다. 그들은 주로 크릴과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잠수하며 새끼들이 깃털을 기르고 바다 생활을 준비할 때까지 기릅니다. 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물속에서는 표범 물개가 매년 인구의 20%를 죽입니다. 육지에서는 스쿠아와 거대한 펭귄이 새끼와 알을 노립니다. 생존하기 위해 챈스트랩 펭귄은 매일 수천 번의 짧은 낮잠을 자는 흥미로운 트릭을 사용합니다. 각 낮잠은 몇 초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하면서도 포식자를 경계합니다. 근처의 아델리 펭귄도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해빙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펭귄 천국이라고 불리며 얼음이 적고 크릴이 더 많아지는 혜택을 누립니다. 이제 남극 얼음 물고기를 만나보세요. 이 생물은 투명한 혈액을 가지고 있으며 적혈구를 잃고 차가운 온도에 적응했습니다. 이는 극한의 추위에서 도움이 되지만 바다가 따뜻해지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극은 또한 극지 거대화 현상의 본거지입니다.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생물들이 높은 산소 농도와 낮은 대사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파도 아래에서는 크레비터 물개가 얼음 물속을 지배합니다. 이들은 개를 먹지 않고 크릴을 먹습니다. 특수한 체형의 이빨로 매우 효율적으로 필터링하여 먹이를 잡습니다. 역사적으로 과도한 남획 이후 고래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먹이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2025년 현재 그들의 개체수는 3천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물개 종이 되었습니다. 크레비터 물개는 날렵하고 빠르며 훌륭한 잠수부입니다. 그들은 떠다니는 해빙에서 번성하며 남극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로스 물개는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고독하고 감춰진 이 물개는 유령 같은 음악적 음성을 내며 깊이 잠수하여 오징어와 물고기를 잡고 얼음 위에서 태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약 13만 마리의 로스 물개가 있다고 추정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너무 신비로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극에 거대한 코끼리 물개가 있습니다. 수컷은 8,000파운드가 넘는 무게를 가질 수 있으며 번식 시즌 동안 거대한 코로 울부짖고 하렘을 위해 싸웁니다. 한때 사냥으로 거의 멸종되었지만 그들은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것은 이 차가운 물속의 최상위 포식자인 표범 물개입니다. 강력하고 빠른 이들은 펭귄과 털 물개 개체수를 조절하며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작은 날개 없는 미지에서부터 서서히 멸종해서 회복하는 거대한 고래까지 남극의 야생 생물은 한 가지 진리를 드러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혹한 곳에서도 생명은 방법을 찾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입니다. 8. 이동하는 새들과 남극의 시. 펭귄들이 바람에 맞서고 물개들이 그림자 속으로 잠수하며 얼음 물고기가 투명한 혈액을 흐르게 할 때 한 마리 새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빛을 향해 날아갑니다. 아크틱 턴을 만나보세요. 손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새지만 동물 왕국에서 가장 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북극에서 남극으로 다시 북극으로 여행합니다. BC 5년에 따르면 이는 56천 마일 이상의 왕복거리입니다. 한 해에 이 작은 새는 지구의 둘레보다 2배 이상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날아갑니다. 햇빛을 쫓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반구를 가로지르면서 아크틱 턴은 거의 영구적인 낮에 살며 몇 달 동안 하루에 최대 20시간의 햇빛을 기록합니다. 지구상의 어떤 다른 종도 이렇게 많은 빛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본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입니다. 아크틱 턴은 지구의 자기장, 별들, 변화하는 해양 흐름을 사용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항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복해서 그렇게 합니다. 일부 턴은 30년까지 살며 한 마리는 평생에 150만 마일 이상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달에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3번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전설조차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계 이동 조류 보고서에 따르면 아크틱 턴의 개체수는 지난 10년 동안 14%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녹아내리는 얼음, 변화하는 물고기 개체수,
그리고 사라지는 먹이 공급처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옵니다. 아크틱 턴에게 이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 새겨진 기억입니다. 지구의 먼 모서리 사이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행성에서의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연결, 인내, 그리고 빛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